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이 서류에서 학생부에서 마지막 항목 있죠. 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네. 그것들이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의 추천서 개념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대학에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폐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2020) 학년도 학종 전형 변경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대 가겠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우선은 직윤 평가 비율이 네. 공개가 되었다라고 되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작년까지는 서울대가 직윤이랑 일반 전형이 있는데 직윤은 일괄 전형, 그다음에 일반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에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인데 이 일괄 전형 할 때 서류와 면접을 같이 전체적으로 100%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서류 10%, 면접 90% 해도 상관없죠. 네. 불법이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70%, 면접 30%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서류 700점, 면접 300점 이렇게 딱 고정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아주 탁월한 성적을 보이더라도 300점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다. 그래서 서류의 이 차이점을 면접에서 어떻게 뒤집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돼버렸어요. 네.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는요, 이제 교사 추천제 폐지 정도만 이제 변경 사항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아까 건국대도 그렇고 시립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할 성균관대도 보면은 교사 추천제 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입결에 큰 영향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교사 추천서가 필수인 학교랑 선택인 학교랑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크게 이제 당락에 영향 끼치진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사 추천서가 필수인 학교 같은 경우에 그 교사 추천하시는 분이 바쁘시거나 약간의 실수를 하셔가지고 제출 기한 내에 추천서를 그 입력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실수를 범했을 때 네. 학생이 저준데요. 피해를 봐서 탈락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수 서류 미비.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광탈이에요. 광탈. 네. 왜냐하면 반드시 내야 될 서류를 안 냈기 때문에 그거는 아. 어떤 채점할 기준도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거나 선택으로 바뀌면 그거 없어도 이제 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선택이면 네.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택이면 당연히 내죠. 내는데 안 냈을 때 이제 피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낸다. 그러니까 내는 게 좋다. 하지만 안 냈을 때 아예 광탈이냐 아니면 채점 대상은 되느냐. 이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추천은 누구한테 받아요? 추천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받는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인데 추천서를 어떤 분한테 받는 게 제일 좋으냐 그러면 학생과 에피소드가 제일 많은 분, 학생에 대해서 제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잘 아시는 분. 왜냐하면 추천서를 쓰는데 문항이 3개거든요. 그래서 네. 학업에 대한 거, 학업 외적인 거, 그다음에 기타적인 아무거나 주제 없이 쓰는 게 이렇게 있는데 250자, 250자, 1000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사례 중심으로 쓰라고 말이 돼 있어요. 추천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에 대해서 그냥 멀리서 보시고 에피소드가 없고 같이 경험한 게 없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그럼 선생님한테도 좀 잘 보여야 되고 친한 선생님도 있어야 있죠. 되고. 미리 이제 3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 선생님한테 제 추천서가 필요한 학교를 쓸 건데 추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을 해놓는 게 좋다. 평소 학교 생활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대학들이 교사 추천서 폐지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이유가 있냐면 2022학년도 현 고1 학생들이 대입할 때는 교사 추천서가 법적으로 금지돼요. 지금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건데 대학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폐지하는 것 자체가 갑자기 2022학년도에 다 그냥 폐지해버리면 혼란스러우니까 차츰 폐지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이 서류에서 학생부에서 마지막 항목 있죠. 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네. 그것들이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의 추천서 개념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대학에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폐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예. 선생님들. 그래서 종합 의견 그 10번 항목 있죠. 네. 학생부 10번 항목 그거를 선생님들이 1학년 담임 선생님,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성의 있게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추천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글자 수도 반으로 줄었죠. 네.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는데. 네. 10번은 좀 열심히 써주시면. 네, 그렇죠. 네, 그럼 좋겠네요. 네네. 네네. 그러려면 어쨌든 선생님한테 좀 잘 보여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서류형, 분점형으로 분리 운영, 1단계 배수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제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는 이제 미래인재 전형해가지고 그냥 학종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 그래서 1단계 3배수로 서류 평가하고 2단계 면접이 들어갔는데 뭐 70% 30%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이제 신설된 전형이 하나 있어요. 그냥 서류 100% 해가지고 그냥 숙명인재 전형 1 그냥 이게 서류형 이렇게 명칭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해가지고 그냥 서류 100%로 끝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숙명 미래인재 전형과 똑같은 전형인데 인재 2 해가지고 면접형 면접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1단계 3배수였는데 올해는 1단계 4배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류가 늘어날수록 면접이 더 중요한 거죠. 면접에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뀐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서류형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없는 전형이거든요. 숙대에서는 면접에서 반영을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된 전형이니까 또 좀 서류만 좋은 학생들, 면접 자신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한테 좀 인기 있는 전형이 되겠죠. 이게 내신이 더 좋은 학생은 서류형이 좀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면접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말을 하거나 그렇죠. 활동을 소명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면접형을 쓰는 게 네. 조금 더 유리할까요? 그래도 이 학생들도 면접 잘 보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아주대입니다. 아주대. 아주대의 주요 변경 내용은요. 그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여기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분야가 좀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저도 그때 이제 진로 특강 이런 것 때문에 좀 공부해 보니까 IT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6T 이런 게 있거든요. IT, CT, NT, BT 이런 게 있는데 IT 강국인데 하드웨어는 강해요. 우리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 근데 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약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그 점유율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1.5%.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신설하면 교육부에서 지원해줘요. 20억, 30억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전형을 폐지하고 학종으로 넘기는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이거 신설해서 약간 한 박자 늦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신설하고 있는 이유 자체는 국가적인 시책이에요. 이렇게 신설을 하면 4년 전에 자격금 주고 뭐 예산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게 장점. 진짜 한때 봄이었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요게 좀 약간 왜곡돼가지고 또 이제 초등학생한테 또 코딩 교육 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사교육에서 또 이렇게 딱 파고 들어가가지고 엄청 많이 생겼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이 전형은 어쨌든 이게 신설됐다 이렇게 좀 말씀 되겠습니다. 예. 딴 얘기지만 저희 어렸을 때 컴퓨터 학원 되게 많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연세대입니다. 연세대에서 이제 면접형에서 1단계에서 이제 자소서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보시면 이 면접형하고 활동 우수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면접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학생부 가지고 학생부에서 교과 작년에 이제 50, 50 비교과 50인데 올해는 이제 40, 60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학생부 가지고 1단계 성적을 1단계 합부를 당락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1단계 합격하면 그때 이제 자기소개서를 내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1단계가 이제 교과 40, 서류 60이 되니까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1단계 때 내는 거예요. 원서 쓸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면접형 같은 경우는 1차 발표가 9월 중순쯤 나거든요. 네. 아주 빨리 발표나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이제 원서 쓸 때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냥. 네, 1단계 끝나고 제출하는데 그 1단계 탈락하면 안 내도 돼요. 근데 올해는 다 낸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또 추천서 폐지. 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 이제 그 활동 우수형.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 체제가 있었거든요. 뭐 2개 합의 4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어요. 네. 그러니까 연세대는 그 이게 활동 우수형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의 모든 전형에서 최저가 그렇죠. 수능 체제가 폐지된 게 네. 2020학년도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인데 연세대학교 입시 특징인데 그래서 면접형은 원래 체제가 없었고 고3만 지원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활동 우수형은 이제 재수생도 지원 가능한데 수능 체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네. 아시겠죠? 와, 그러면은 교과가 지금 좀 약화된 거고 최저학력도 없어졌고
그럼 작년 데이터 갖고 올해 보기엔 좀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 아주 좋고 네.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못 쓸 학생들 같은 경우가 또 지원할 수 있겠죠. 활동 수행 같은 경우에. 네네. 근데 일단 이름 자체가 활동 수행이다 보니까 특목고 자소고 학생들한테 조금 더 가능성이 많은 전형 정도로 보면 되고 면접형은 원래 그 뿌리가 교과 전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면접형을 주로 많이 쓴다. 아 근데 여기 면접 너무 네.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면접이 많이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면접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활동 그다음에 이렇게 면접형은 1단계 3배수고요. 활동 수형은 일정 배수라고 적혀있어요. 일정 배수. 네. 주로 2배수에서 3배수 사이를 뽑기 때문에 뭐 2.5배수라고도 하는데 그냥 정확한 명칭은 일정 배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좀 궁금한 게 연대 학종으로 가는 친구들이 과연 어떤 아이들인지 저는 좀 궁금해요. 제 주위에는 없어서. 재수생 질문하셨어요. 아니 뭐 그렇기도 하고 저도 단과 친구들 보면은 뭐 연대 쓴다라고 하면은 다 학종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일반고 친구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이 극강으로 좋고 네. 그다음에 특목자소 같은 경우는 서류가 아주 좋고. 근데 제가 보낸 학생이 면접형으로 붙었는데요. 네. 내신 1.5 조금 안 돼요. 네네. 아니 1.4 좀 넘어가는 네, 학생인데 서류 정말 좋았어요. 서류가 극강이었고 내신은 사실 밀리는 형이에요. 네. 좀. 교과 전형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면접형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면접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이 안 나와요, 아예. 최저가 안 나오는 그런 내신이 좋은 학생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 일반 전형 쓰고 연대 같은 경우 면접형을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대도 1단계가 되긴 했었는데 서울대는 떨어졌고 면접형 같은 경우 그 면접형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서울대는 면접을 제대로 못 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잘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면접 때문에 얘가 갈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수만이라고 하는 뭐 그런 사이트에서 얘가 내신대를 다 확인을 했대요. 네. 자기가 훨씬 많이 밀리는 내신대였는데 네. 서류하고 면접 갖고 없고 붙은 케이스예요. 아. 그러면은 본인이 서류가 좀 좋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연세대학교 준비해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면접형 같은 경우 내신이 지금 작년에 50%였는데 올해 40% 됐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게 등급이 또 반, 그다음에 또 Z 점수 반 이렇기 때문에 Z 점수가 그 학생이 자기는 계산 못했겠지만 네. 좀 그거에서 격차가 좁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름도 면접형이니까 면접을 다른 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잘 봤을 수도 있고 면접 비중이 60%니까 네. 조금만 잘 봤어도 아주 잘 본 거거든요. 아. 요거는 면접은 그래서 면접에서 뒤집어질 확률이 제일 높고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서류도 면접 좋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약간 다른 것보다는 그러니까 인성 면접이랑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면접형은 또 수능 전에 있어요 면접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치될 염려가 있는 학생들은 또 지원 안 하겠죠. 연대 납치되려면 쉽지 않겠네요. 네, 뭐 네네. 네. 납치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쌈을 기다리고 네.